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지? 네. 선생님. 이송미 선생님은 안 들어오시나요? 선생님, 출석 체크 더 기다려야 되나요? 조금 넣겠습니다. 음.
성함이 다들 낯서네요. 아까 화면 그거 수업 못 들으신다고 하신 분들이 윤성혜 선생님인가요? 윤성혜 선생님 못 들으시고 하윤정 선생님 들으신다고.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제가 출석 체크해 보니까 아까 그 다른 일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5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래서 지금 되시는 분이 유보연 쌤하고 송복숙 쌤하고 강순미 선생님 계시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까 화면만 참가만 하고 참여는 안 되신다고 아까 그러셨고, 이송미 선생님은 아직 화면을 안 보셔서 카톡을 안 보셔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 아니면 할까요? 금옥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해볼까요? 그러면 전화 한 통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 지금 3분, 저랑 합쳐서 3분만 그럼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송복수 선생님 화면 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3명이서 진행할 수 있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희 그거 할 건데. 일단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게 이제 ESG 환경 브랜드에 관한 그런 건데, 최근에 아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ESG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화면 캡처 한번 해놔야 되죠. 나중에 보고 하시려면. 제가 캡처해 놓을게요. 캡처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ESG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의 삶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ESG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기차 빙고라고 해서 빙고 게임을 합니다. 이거는 종이 그냥 이 정도 아무 종이나 이 정도 되는 종이 한 장 준비해 주시면 돼요. 종이 그냥 종이하고 연필하고. 홍복수 쌤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태현이요. 걔가 선생님 아들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예전부터 제가 되게 예뻐했던 아이인데. 기차 빙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A4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가지고 계속 반으로 접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8칸 정도 나올 수 있게. 근데 우리 3명밖에 안 해서 이게 될란다 모르겠다. 8개가. 그냥 꼭 안 잘라도 돼요. 8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작으면 나중에 자르기 좋으니까. 손으로 자르시면 돼요. 강수미 선생님. 보통 저희가 빙고는 칸 해가지고 칸 동그라미 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다른 버전. 기차 빙고라고 해서 이제 요 8칸이 그냥 우리가 이제 기차의 칸이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기차 칸. 그럼 총 8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8칸. 8칸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화면에서 잘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총 8개만 골라가지고 여기에 한 칸씩 적는 거예요. 한 칸씩. 조금 더 크게 키워드릴게요. 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총 여기서 8개를 골라서 한 칸에 하나씩만 적으시면 돼요. 한 칸에 하나씩. 자, 시작합니다. 지금 이송미 선생님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들어오시면 같이 하면 되겠네요.
다 적으셨나요? 아까 우리 강순미 선생님은 혹시 말을 하실 수 없으면 이 채팅으로 하시겠어요?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으면 되니까. 지금 네라고 하신 거 맞죠? 네. 송미 선생님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4명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빙고인데 뭐냐면 이 빙고는 예전에는 저희가 동그라미 쳐서 한 줄 완성되면 이렇게 지우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빙고는 이제 제가 만약에 무엇을 불렀잖아요. 요 중에 하나를 불렀을 때 제가 부른 것이 꼭 이 종이의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있어야지만 그 해당하는 걸 찢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송미 선생님 종이 한 장 지금 꺼내가지고요. 종이를 접고 또 접으면 8칸이 되거든요. 8칸. 8칸에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를 하나씩, 한 칸에 하나씩 적어주세요. 여기서 처음 본 브랜드 있나요? 여기에서? 유보연쌤 여기서 처음 본 브랜드 있어요? 알맹상점. 알맹상점? 아, 여기 서울에 플리츠마마. 플리츠마마. 송복숙 쌤은 혹시 처음 본 브랜드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요. 네? 처음 봤다고요? 배민? 네. 배민 안 시켜 드세요? 아, 처음 본가요? 아, 제일 먼저 눈에 띈 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모르는 저 브랜드. 플리츠마마. 플리츠마마? 네. 잠깐만요. 그 이름이 안 보이고. 강수미 선생님 혹시 처음 본 브랜드 있어요? 송미 선생님 다 적으시면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가. 저는 저스트 에그를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있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다 적으셨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규칙은 이제 저기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유보연 선생님 1번, 제가 2번, 송복수 선생님 3번, 송미쌤 4번, 그다음 강순미 선생님 5번. 그러니까 유보연 선생님이 하나 불렀는데 그 부른 것이 내가 적은 종이에 꼭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던가 여기에 있으면 그 종이를 찢을 수가 있어요. 꼭 마지막에 해당돼야 찢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다 찢어서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차 빙고라고 불러요. 만약에 요 가운데 있는데 억지로 찢으면 안 됩니다. 그 끝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보현 선생님 불러주세요. 테슬라. 제가 부르겠습니다. 정은주. 코카콜라. 아, 아깝네. 홍복수 선생님 한장 찢었어요. 홍복수 선생님. 배달의 민족. 이송미 선생님. 스킨푸드. 강순미 선생님. 스타벅스. 없다. 유보현 선생님. 현대차. 끝에 저는 없네, 끝에. 나 이거 부르면 보현 선생님 될 것 같은데. 자연드림.
아, 그거 제일 가쪽이 없어. 아씨, 아싸, 나랑 하시는다. 아씨, 제일 가쪽이 이동민 없어. 선생님, 송복수 선생님. 동구밭. 아, 씨, 이것도 제일 가쪽이 없어. 이송미 선생님. 선생님, 음소거. 파타고니아. 강수미 선생님. 풀무원. 다 피해간다. 아, 다 피해간다, 진짜. 오연쌤. 한국 맥도날드. 제가 문제 하겠습니다. 없어. 한살림. 아, 홍복숙쌤. 코카콜라. 아싸. 송미쌤. 배달의 민족. 강순미 선생님. 테슬라. 왜 다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유보연쌤. 동구밭. 저 하겠습니다. 매일 유업. 오케이. 응? 오, 오케이. 일단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응. 송복숙쌤. 파스구찌. 이송미쌤. 현대차. 오예. 강순미쌤. 맥도날드. 오. 아까 했잖아. 응. 아씨. 또 3장 남았어요. 네. 한장 한 장 남았어요. 한장 아, 진짜? 남았어요. 진짜. 아이씨, 석장. 유보연쌤 불러주세요, 빨리. 내가 코카콜라. 코카콜라. 네, 불러야 되나, 이거? 스타벅스. 아까 했는데. 아까 했다고. 제가 끝이 아니었어. 아까 맞아. 네네. 저요. 플리츠 마마 끝. 오, 오. 오. 자, 그 다음 2등 누구세요? 한 장 남으신 분. 오. 저요 파리바게트. 아, 제가 저 순서니까 2등이니까 페이퍼팝. 저 그거. 저도 2장 남았어요. 이거 재밌네, 의외로 이거. 재밌죠? 네.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심리전을 계속 좀 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했던 브랜드들은 사실은 이 중에서 ESG 브랜드도 있고 또 ESG가 아닌 브랜드도 있고 또 ESG인데 또 거기 있는 자회사는 ESG가 아닌 그런 회사들로 지금 다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처음 봤다고 하는 브랜드들 실제로 나중에 제품을 보면 다 아는 제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오늘 아까 했던 그런 기차 빙고라는 것인데요. ESG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영어가 길어가지고 저희가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ESG라는 것은 첫 번째 지금 환경, 기후위기를 지금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E가 환경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도 어떤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S가 들어갔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지배라는 말이 좀 목에 걸리잖아요. 지배, 기업이 저희를 막 지배하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상 그냥 거버넌스라는 해석을 하는 게 그냥 지배구조이지 실제로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그 연결, 즉 인권에 관한 것이 바로 지배구조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아주 광범위한 게 거버넌스, G에 들어가는데 해석이 조금 저희한테 껄끄러운 해석이 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ESG가 뭔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 합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소리나 뭐가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죠. 보이시죠? 이거 화면 나오죠? 네. 예, 예. 혹시 안 나올 때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되었죠. 더불어 ES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ESG의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폐기물 관리, 동식물 보호, 토지 이용, 에너지 사용, 원자재 채굴, 환경 관련 법 규제 위험,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 판매, 경영을 전개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되겠죠? S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인권, 노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사회 책임이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이윤 획득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사회적 책임 경영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기업이 활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에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부패 정도, 임원 성과, 보상 및 정치 기부금과 내부 고발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죠. 다시 말해 ESG 투자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이며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이윤 창출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기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지요. 네, 보셨죠? ESG가 사실은 기업하고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마을 카페에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요번에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SG가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 한국이 사실은 그런 표현 늘 쓰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왜 굉장히 가난하다가 지금 고도의 성장을 이루게 된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고, 또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어렸을 때 조금 부모님들이 열심히 버시느라고 일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는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땡땡땡 벌었는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기업이 돈을 땡땡땡 벌었는지가 중요한 시대다. 즉 서로 다른 표현인데요.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삼성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회사, 이런 회사가 아주 중요했지만 지금은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ESG 경영이 나타나게 되었고, ESG라는 것은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ESG 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삼성에서 나온, 그러니까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코너가 따로 있어요. ESG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연도별로 2020년도에 보고서, 뭐 2021년 보고서 연마다 보고서를 이렇게 꼭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ESG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떤 회사에 주식 사실 때 이 회사가 이제 돈이 확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예상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를 사실 때도 좀 브랜드 있는 회사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고르잖아요. 보는 게. 그런데 ESG는
그렇게 눈에 보이거나 또는 돈으로 계산되는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ESG는. 그 아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이라든지 뭐 사회 지배 구조, 커뮤니케이션, 기후 위기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ESG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1년 동안 얼마나 뭐 기부를 했는지, 또 사회 공헌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제품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서, 그게 바로 ESG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연말에 작년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돈 벌었어요 라는 그런 재무제표를 내기도 하지만 작년에 우리는 이만큼 사회공헌과 지구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ESG 보고서도 같이 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점수가 훨씬 높아요. 소비자들이 볼 때 이 회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ESG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요거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최근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이런 보고서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 회사가 이만큼 했고 투자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이건 국제적으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삼성이 좀 꽤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보고서를.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저희 같은 마을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런 보고서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트렌드는 디지털과 ESG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은 정말 이게 지금 우리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세계에 대한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계를 모르면 전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혀 이 하늘을 구름 위를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의 세계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이 축이 지금 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는 또 ESG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두 개가 디지털도 ESG를 실현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정확히 여기도 발을 못 담그고 있고 여기도 못 담그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ESG 브랜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저희가 잘 아는 레고, 저희 어릴 때 그 아이들한테 레고 선물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 레고를 가지고 자기 만들고 싶은 거를 막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노는데 이 레고가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레고 회사에서도 그 레고를 만든 그 핀란드 회사 그 대표가 아이들에게 그런 몸에 좋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왜 전통 가옥 한옥이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무를 다 깎아서 이렇게 끼워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한옥은. 그것처럼 원래는 레고를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끼워서 레고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플라스틱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아이들이 늘 만지고 입에 넣고 빨고 하는 이 레고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던 게 사탕수수로 만들었어요. 레고를. 사탕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구부러지기도 하고 약간 말랑말랑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레고 조각이 총 3,600개인데 그중에서 2%인 80개 정도만 이 레고 형태 사탕수수 레고가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요게 조금 더 떴죠. 플라스틱병 레고 요게 조금 더 떠가지고 레고도 ESG를 경영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플라스틱병 1리터짜리 여기 나와 있죠. 요것을 이렇게 쪼개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수한 접착제, 그 접착제도 이제 좋은 접착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레고가 된다. 즉 1리터짜리가 10개 레고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요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러쉬, 이거 거기 저기 롯데백화점 거기 광복점 가니까 1층에
지하 1층인가? 그 러쉬 매장 있잖아요. 요 매장은 사실은 처음에 요렇게 비누를 파는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누를 팔아가지고 이게 좀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됐어요. 포장지, 저희는 포장지에다가 다시 박스, 그 밑에 플라스틱 그런 깔게 해서 저희는 선물해서 가는데 여기는 봉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는 포장지를 아예 제조하지 않는다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더 유명한 거는 이 러쉬라는 곳은 동물 실험을 반대해서 모든 제품을 그 베지테리언 연료로 사용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책 있잖아요. 그 그림책에서 멋진 하루. 그 멋진 하루 그림책을 보면 그때 이제 유보연 선생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왜 토끼가 그렇게 눈이 빨갛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동물에게 우리가 쓰는 화장품을 이제 눈에 넣었을 때 몸에 장기에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그 다음에 향수. 향은 굉장히 좀 독하거든요. 향을 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랑 가장 비슷하고 또 그렇게 번식이 빠른 그런 동물들을 찾아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1995년 창립 이래 단 한 번의 동물 실험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동물의 그 원재료조차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재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어떤 걸 쓰면 저희 그 비즈 왁스라고 해서 그 벌집, 벌 있던 집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비즈 왁스 그것만 쓰고 그 외에는 동물성 식품이 없다고요. 재료가.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직접 마트에 간대요. 가서 이 과일, 채소, 허브 등을 장을 본 다음에 마치 요리를 하듯이 그 자리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것이 정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아주 철저하게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디자인, 요 용기 디자인, 이 디자인이 좀 지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화장품 만들 때도 요 디자인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실은 이 비누는 종이 안 싸면서 왜 이거는 플라스틱을 쓰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제 철칙이 뭐냐면 이렇게 종이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스크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통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모든 이런 것들을 통일을 했어요. 이 화장품 용기를 검은색 용기로 다 통일을 해서 제가 이제 요걸 사서 쓰다가 이게 좋아서 또 사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 용기, 검은 색깔 용기를 5개를 가지고 오면 그 용기는 새로 재활용,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쓰고 저는 이제 그 5개를 주면서 선물을 하나 받는 거죠, 제품을. 그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검은색 용기 다시 되돌려쓰기 운동이 그때 한참 붐을 일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플리츠마마. 많이 보신 브랜드 아니에요? 이거 가방. 다 보셨죠? 이렇게 주름지어 있는 가방. 이게 이름이 플리츠마마에서 외국 브랜드 같은데 우리나라 브랜드. 순수한 우리나라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가 사실은 요거 조금 비싸거든요. 그냥 가방으로 우리가 워낙 장바구니나 에코백 생각하고 이 가방을 사려고 치면 그래도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내 최초로 그 페트병 여기서 페트병도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최초의 브랜드,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 플리츠마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보면 효성 TNC와 MOU를 체결 후에 국내 최초로 폐자원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MOU 맺기 전에는 외국에서 이 버려진 페트병을 다 사왔대요.
외국에서 뭐 일본에서 사오기도 하고 영국에서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산 거를 다시 거기서 원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여기 효성 TNC와 MOU를 맺고 난 다음부터는 국내 기술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숄더백은 페트병이 16개. 그러니까 페트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 안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그걸로 실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간대. 16개. 레깅스도 만드는데 레깅스도 10개. 맨투맨 티셔츠는 12개 페트병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백화점에 가시면 아주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짝퉁도 좀 많이 있죠. 국내 최초로 여기서는 폐 자원을 이용한 회사라고 합니다. 메일 유업에 여기 엔요 있잖아요. 엔요.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수업할 때 이 엔요가 어떤 걸로 유명해졌어요? 송미쌤 아시는데 전화 받으러 나가셨나 봐요. 요 엔요 보시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 스트로우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음. 뺐어요. 없어졌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던 빨대, 즉 여기 빨대가 꽂혀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빨대 빼서 이렇게 바로 꽂아가지고 아이한테 줄 수 있는데 일단 그 빨대와 또 여기 붙어 있는 비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가 더 많았던 것도 있죠. 우리는 빨대가 워낙 난립을 하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와 우리들이 이 빨대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다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메일 유업이 이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빨대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프랑스의 탄소세와 메일 유업의 엔유와 사실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너무 지금 탄소가 문제가 되니까 탄소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에 너무 많이 너희 쓰는 사람들 너희 세금 내야 돼 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탄소세를 매기겠다 했더니 그때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즉 이제 프랑스에서 너희 너무 석유 많이 쓰고 석탄 많이 쓴다 라고 했더니 이 석유를 들고 와서 광장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탄소세를 왜 받느냐 하고 불을 질러서 이 세금을 못 받게 됐어요. 탄소세. 그리고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이 메일 유업의 엔요가 이제 이런 시민들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 있던 빨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엄마들이 시위를 해서 메일 유업에 항의가 들어왔대요. 왜 빨대가 없느냐. 너무 불편하다. 다시 붙여라. 그래서 없앴던 빨대가 지금 다시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청 그런 갈등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아무리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사실 움직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과 국가가 움직여도 시민들의 수준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그만큼 높지 않는다면, 즉 ESG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움직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또는 더 과격한 행동으로 여기 국가의 움직임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포켓몬빵에 대한 포켓몬빵으로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0%, 노조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그런 취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리바게뜨 노조위원장이 30일간 단식 투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포켓몬빵에 있는 버터와 팥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고
던킨 도너츠의 빵은 지친 노동자의 구부러진 허리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 내부 안에서의 그런 올바르지 않은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린워싱. 우리 회사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지구를 위해서 1년에 5,0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는 뜻은 지구를 그만큼 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무 심기가. 그런데 알고 보면 뒤에서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노조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연장 근무도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그 1년의 유산율이 보통 사람들이 직장인들의 유산율이 한 20%라고 치면 파리바게뜨는 유산율이 50%래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그린워싱이라고 해요. 즉 겉으로는 그린, 자연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의 나쁜 이미지를 워싱, 씻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는 거죠. 우리 회사는 5,0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알고 보면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작년과 재작년에 또 커다란 붐이 일었던 게 스타벅스의 그런 가방. 스타벅스에서 나온 그 한정 백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줄을 서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벅스에서 지금 뭐 종이빨대를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종이빨대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종이빨대 먹다 보면 이게 녹아내리잖아요. 사실은 그 종이빨대를 붙이는 그 접착제가 사실은 석유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종이빨대라고 해서 그린워싱 그 장면이 그리고 이제 이게 리유저블 컵이라고 해서 이게 플라스틱 컵인데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컵을 그때 한정판으로 또 냈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별을 몇 개를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그 커피를 몇백 개를 사서는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컵만 받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즉 스타벅스의 그런 예쁜 그린워싱. 겉으로는 우리는 재활용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울진에 그때 그 산불 났을 때 자원봉사하러 갔잖아요. 근데 저희 뒤에 스타벅스 팀이 왔어요. 스타벅스 팀이 와가지고 이 컵을 그때 200개를 나눠줬어요. 이 컵에 커피를 담아서 200개를 나눠줬는데 문제는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랑 그 소방관 아저씨랑 뭐 이런 경찰관 아저씨한테 다 나눠주고 저희 같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커피를 나눠줬어요. 문제는 다들 한 잔 먹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이 컵이 200개가 쌓여 있었어요. 즉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플랜카드 들고 사진 찍고 가면 일단 그게 뭐예요? 우리는 ESG 경영을 합니다. 라고 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더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자,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이 화장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 화장품 용기를. 우리는 종이로 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어요. 영어로 Hello, I'm paper bottle. 나는 종이병이에요. 라고 돼 있어요. 페이퍼. 보틀이라고 돼 있어요. 페이퍼 보틀. 종이병인데 이거를 종이를 잘라봤더니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플라스틱일까요? 종이일까요? 결국은 플라스틱이죠. 이게 바로 그린워싱. 즉 남들에게 보기에는 예쁜데 알고 보면 그 회사에서 그 나쁜 이미지를 씻어내리려고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요 세 번째가 유니클로인데요. 유니클로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노재팬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발길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유니클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페트병을 이용해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다. 즉 페트병을 재활용한 옷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행위는 그 ESG 경영에 해당하잖아요. 자연을 생각하고 또 뭐
그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이런 활동인데 실제로는 유니클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잖아요. 즉 유니클로는 그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잖아요. 매철마다 옷을 사야 되고 매철마다 달라지고 매주 세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싼 옷을 계속 입도록 싸기 때문에 버릴 때도 저희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 싸구려니까. 비싼 옷을 사면 저희가 버릴 때 못 버리는데 싸고 또 금방금방 옷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된 소비를 유발하고 있는 거죠. 즉 유니클로도 또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제가 이제 예를 요 세 가지만 들었지만 다른 제품들도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준 자체가 낮으면 이런 그린워싱, 저희가 포켓몬빵에 완전 과열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스타벅스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만의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SPC 그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보셨죠? 그 이제 여기 직원이 죽은 기계는 하얀 천을 덮어놓고 바로 여기 옆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다음날 일을 시키는 그런 바닥에 피가 있는데 요 빵에 들어가는 크림을 넣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바닥에 피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옆에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그 빵들이 어디로 왔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지금 그 빵이 그 직원이 죽은 그 옆에서 만든 빵이 지금 이 전국을 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SPC 대표가 우리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존 인물이래요. 진짜 주인공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빵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되고 또 거기서 던킨 도너츠를 만들었는데 또 성공을 했고 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이렇게 했는데 사업적으로 엄청 성공을 하게 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정말 수조 원의 그런 돈을 벌고 이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기차 빙고 할 때 제가 저는 이 브랜드 처음 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저스트 에그라는 브랜드. 저스트 에그라는 이 브랜드가 달걀을 파는 건데 그 달걀을 이렇게 요리해서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랜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회사는 저스트 에그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그냥 이 회사로만 보지만 이거의 본래 회사 이름은 SPC 삼립이에요. 저희 왜 삼립 뭐 빵 먹잖아요. 기린 이런 거. 그 회사가 원래 회사이고 여기에서 그 외국에서 만든 저스트 그 회사랑 이게 협작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무도 SPC라고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 보면 사실은 여기 아까 그 불매운동 리스트가 여기는 요거밖에 9개밖에 안 나왔지만 훨씬 더 많거든요. SPC에서 나온 불매운동 리스트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리스트 안에 없어요. 저스트 에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불매운동 안에는 SPC 삼립이만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이름이 요건데 그 밑에 어떤 또 자회사가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안 먹고 안 사겠다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이게 얼만큼 또 지속이 될지 그것도 약간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의 활동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타는 지구에는 어떠한 기업도 없다. 지구가 이제 불타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즉 그래서 회사들이 기업들이 아까처럼 ESG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기업이 살기 위해서 일단 지구가 더 이상의 기후위기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게 ESG 경영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버넌스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까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되게 좀 거슬렸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그 SPC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있었던 이런 인권 문제. 사람의 목숨이 죽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SPC 아까 삼립에서는 2달 전에 손가락 잘리는 사고가 있었고 또 계속 이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여건을 개선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버넌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투명 경영. 예전에는 저희 왜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기업가들이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와 이렇게 하면 막 저희 막 새마을 정신으로 다 따라하고 절대 막 반항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그리고 숨김없이 투명 경영을 하고 또 그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무,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우리들의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개선하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아까 ESG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변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시민과 소비자예요. 우리가 사지 않으면 기업은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고 시민이 없다면 정부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였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모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눈 감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냥 타협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까 그 빨대 없애라 라는 것처럼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과 소비자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지만 정부와 기업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영도희망 21에서 저희가 이제 회원들이 새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회원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웰컴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웰컴 키트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넣는 거죠. 우리 영도희망 21에 관한 안내서. 우리는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SG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친환경 제품을 넣어주고 또 지금 가장 핫한 있는 영도의 오란다처럼 우리는 이런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웰컴 키트를 만들면 새로 들어오시는 회원분들이 영도희망 21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눈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맨 앞에 보면 요거 이제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아마 다 아실 건데요. 닥터노아. 닥터노아는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이 여러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국내 회사는 닥터노아라는 회사예요. 대나무 칫솔. 그 다음에 동구밭. 동구밭은 이거 제가 요거 뭐지? 이게 비누인데요. 이 동구밭 같은 경우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북극곰 비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곰을 비누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걸 부어서 비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진짜 곰 인형을 줘요. 곰 인형을 줘서 곰 인형 그 안에 넣고 그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비누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멸종 동물에 관한 것들을 이제 비누화해서 키트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멸종 동물과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회사가 동구밭 그리고 닥터노아. 그리고 알맹상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름에 있어요. 알맹이.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온나. 여기 이제 대표가 부산 사람이어서 사투리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온나. 아까 그 러쉬처럼 이렇게 비누도 이것만 이렇게 팔고 우리 왜 이제 뭐 팔 때도 왜 그릇 가지고 오세요. 그릇에
바로 담아가세요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주 유명한 그런 마을 카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파스쿠치도 그 SPC 계열사, 저스태그 그 계열사, 던킨, 파리바게트 다 그 SPC 아까 그 계열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앞으로는 T자형 인간이 성공한대요. T자형.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앞으로 아이들의 직업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기후 플러스 경영, 기후 플러스 정치, 기후 플러스 디지털을 가진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생길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기본 베이스는 기후가 되는 거죠. 기후. 그래서 T자라고 치면 T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도 이제 지금 대학을 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부하잖아요. 저희도 이 기후위기를 저희가 기후위기 학과에 들어가서 대학 학위를 따고 석사 논문을 쓰고 이게 아니고 평소에 기후위기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넓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후위기도 공부하고 또 자신만의 다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사람들은 넓은 T자형처럼 넓은 지식을 가지고 그중에서 자기의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본은 기후인데 기후를 아는 사람이 기후를 이용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ESG. 정치인도 기후 공약이 있느냐 없느냐, 기후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정치인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기후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디지털 세계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도 기후가 없이 기후 위기를 빼고는 자기의 분야를 더 확장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인간형은 T자형 인간.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 넓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후에 대한 그런 베이스가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자신만의 분야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T자형 인간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즘 그 SPC 회사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막 피가 들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본이 되는 ESG가 뭔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린워싱,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 안에 내부에 들여다보면 아닌 회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ESG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는지 잠깐 한마디씩만 나눌까요? 네, 늦게 오신 송미 선생님. 그 웰컴 키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 내년에 총회를 할 때 저희가 내년이 아니고 12월에 저희가 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고민을 해서 이제 이거를 문구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자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할 때 항상 이제 그 그림 뭐 맹모지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태 감수성을 베이스에 깔지 않고서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것도 하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을 보내주신 여기 계신 학부님들은 성견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그 ESG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지금 현재 그
삼립에 대한 불매 운동이 너무 좀 좋은 사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윤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전에 남양이나 한진에서 봤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꼭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복숙 선생님. 저는 이번 교육을 또 들으면서요. 저희부터가 이제 똑똑한 좀 소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업들 보고 환경 뭐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지 기업도 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순미 선생님.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린워싱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얼굴 봬요. 미스테리합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유보현 선생님. 저는 항상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물건을 고를 때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양이 많고 이게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주로 이제 택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영동희망 21에서 환경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소규모로 작게 사서 알차게 먹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거 그리고 기업도 좀 깨끗한 기업들 있잖아요.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들, 자기 이렇게 이윤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 이윤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요번 강의를 통해서 생각이 조금 많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생각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참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 아이한테도 잘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 서영이한테 전달하면 얘들은 전문 지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 사진 편집 좀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생각이 아까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아까 그 웰컴 키트를 사실 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도 이제 우리 영도희망 21이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카페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구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도 문을 열고 방학 때도 아이들을 그렇게 봐주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카페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몸인데 그 나머지 틈을 다른 회원들이 계속 채우고 있잖아요. 불어난다는 게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계속 이렇게 그 회원들이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구조가 사실은 ESG 경영인 거죠. 카페 자체가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다른 카페들이 견학을 왔을 때 저희는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바다쓰담을 통해서 환경을 위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유대관계, 인권 문제, 그다음 아까 저희가 학교 그런 문제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ESG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로서도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웰컴 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다쓰담을 하고 있지만 바다쓰담에 선뜻 못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첫 회원 가입을 했다 치면 선뜻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취지라든지 또 바다쓰담할 때 필요한 비닐, 장갑 이런 것들 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브랜드는 영도의 오란다예요라고 한번 맛보시라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제 그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뭔가 이제 이 회사는 이 카페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유보현 선생님은 이제 점점 ESG형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다들 MBTI 자꾸 얘기하는데 MBTI 말고 난 ESG야. 나는 내 삶 자체가
이 지구를 위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기 화면을 한번 다 켜고 저기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한번 표시하면 어떨까요? 여기 다른 분들 화면 다 켜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잠시라도. 사진 윤성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힘드신 것 같은데 그냥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토요일 날 봬요. 표정들이 너무 무섭다. 잘 쉬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토요일 날 봬요. 저는 연결이 왜 이렇게 잘 끊어질까요? 계속. 방문을 저도 오늘 좀 이상해요. 그래요? 은주쌤. 네. 전 잘 들리는데요. 신미 선생님이 멈추신 것 같아요.